안녕하세요. 마인드 가이더입니다. 오늘은 무의식 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기록 남기기의 종류인 감정일기를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줄어들고 심리가 안정되며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 나갈 내면에 힘이 생기면서 여러분들도 셀프 치유할 수 있도록 무의식 정화 방법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의지와 더불어 여러분 개인의 의지가 반드시 함께해야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공부라는 것이 내 무의식이 작용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그것을 녹여내지 못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내 삶의 문제를 인식하시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왕 시작한 거 그 효과가 있으면 더 좋으니 분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하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매번 상담을 받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자가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혼자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참 답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기도 한데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 매번 상담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만 상담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나와 맞는 내 입맛에 적합한 정보를 주는 상담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무의식 분석이나 상담, 전자책과 영상을 통해 저희 생활 속 사례를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순간에 느껴지는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해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에고를 잡아내기 위한 의식이 자주 활성화되어 매 순간 나를 쳐다보는 눈이 켜지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치유의 전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처치 없이 알아차림이 치유인 이유는 무의식이 의식화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면 그 방식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의식을 하면 그 순간 나의 의지가 투입되면서 치유를 하려는 마음이 발심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변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죠. 사람은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서 나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무의식에 쌓인 에너지의 양도 현격히 줄어듭니다. 나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알아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즉각적 알아차림이 어렵다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나 혼자 있는 시간에 기록을 해보는 것, 즉 감정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무의식 정화가 빨랐던 이유는 알아차려지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영상 만들기 등을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뇌가 알아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시각화된 자료가 뇌와 마음을 정리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확장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것이 좋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써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감정이 느껴질 때인데요. 하나는 상대를 향해서 미움이 느껴질 때와 또 다른 하나는 남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거부감, 즉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럴 때 자신에게 보내는 카톡으로 이 순간을 남겨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움은 대체로 타인의 마음을 내 뜻대로 관여하고 싶어질 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내 마음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대에게 너는 왜 그렇게 말하니? 왜 그런 마음을 쓰니?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거든요. 바로 이것이 남의 마음을 분별하는 분별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체로 내 뜻대로 주지 않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주기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안 주냐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혼을 내는 어른들 자주 보셨죠? 그 아이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건 그 아이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거부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 나름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는 어른에게 반드시 인사해야 해 라고 생각하면 인사하지 않은 아이가 밉습니다. 인사를 해야 해 라는 것을 명제화해버리면 사랑받고 싶다는 내 마음을 당연시하는 에고의 속임수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남의 마음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나도 당연히 예의와 범절, 규범, 매너 등으로 명제화시킨 것이 많을수록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타인이 밉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미움이 올라올 때가 바로 무의식 정화를 해야 하는 순간, 나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부감이 들 때는 내 무의식에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뜻인데요. 남이 나에게 너는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거부감이 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의심이 든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에서 그 양을 정해놓으면 당연히 나는 그 정도의 돈밖에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현실만 고려하여 급여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은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큰지는 않은지 등등을 생각해 보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바라는 현실 창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이 하루, 이틀, 3일 쌓이다 보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순간적으로 에고에게 끌려갔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 다시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문제로 귀결되고 내 마음의 주권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아우성을 치더라도 내면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살고 있었는지가 보이면서 참회가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인격이 성숙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이 점차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신의 무의식 정화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길 의지가 생겼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의 무의식 정화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